9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6월과 7월에 발의된 여러 건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 법안들을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했습니다. 아직 수기 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아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되진 않고 법사위에 회부만 돼 있는 전관예우 법안들도 여러 건 있는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전관예우 방지법안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올라온 전관예우 방지법안인데요. 지난 10일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 내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조 선진국은 물론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근대 사법 시스템을 이식한 옆나라 일본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법조계 단어,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일본 변호사에게 전관예우가 있냐고 물었더니 바로 그런 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관예우라는 게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더 좋은 판결이나 유리한 거 그런 걸 얻기 위한 게 전관예우가 맞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일본도 대형 로펌 등에서 판검사 출신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해당 법조인의 능력을 보고 데려가는 것이지 한국처럼 전관에 대한 예우를 기대하고 데려가는 건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형 로펌들에서는 그쪽으로 고문으로 간다든지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전반적인 사회 구조나 그런 면에서는 특별히 전관예우를 위해서 데려간다든지 그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인다든지 하는 거는 별로 들어본 적 없어요. 이런 가운데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이자 사법 불신의 대명사격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전관예우나 선임계 미제출 변론 행위, 이른바 몰래변론과 같은 음성적 변호활동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 강화,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 제재 규정과 양벌 규정 신설 등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 브로커 퇴출을 위한 실효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먼저 공직자윤리법상 고위직 공직 퇴임 변호사의 퇴직 전 근무기관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맞지 못하게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은 1년 동안만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검사들의 인사주기 등을 감안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현직 근무자들과의 연고관계를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거 바람직하죠. 지금도 2년을 적용해서 그 전관예우가 상당히 탈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3년으로 더 장기가 되면 더욱더 정의롭게 전관예우가 좀 없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세 포탈이나 수임 제한 등 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을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은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벌 수위를 2배 높인 겁니다. 선임되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다는 건 이거 일종의 브로커 짓이잖아요. 이런 거는 강력히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판사든 검사든 일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전관 변호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 변호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런. 법안은 또 법조 브로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와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나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연고관계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브로커가 사건을 물어와 전관과 연결시켜주면 전관들이 뒤에서 이른바 힘을 쓰는 전관예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건 수임 제한이나 처벌 강화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전관예우 감시 시스템 강화와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 브로커 감시를 위해 대한변협사나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 신고센터를 두고 센터의 조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변호사나 구성원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 업무에 관해 사전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금품 향응을 요구하는 경우 법인 등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방송에 전관예우 방지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되어 다른 법안들과 법무부 안 등과 병합해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10월 국정감사가 끝나야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인가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전관예우 관련해가지고 이러이런 내용으로 이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좀 담을 건 좀 담고 해가지고 법안을 좀 내놓은 거고요. 어차피 이제 변호사법 관련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제 병합심사 될 거니까. 지난해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현직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변호사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의 뿌리가 되는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강화된 전관예우 방지법이 마련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관예우 방지법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더 파격적인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검사장이나 법원장 이상 고위 판검사 출신, 경찰도 경무관 이상 고위직은 아예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인데요. 법조계 반응은 좀 뜨악합니다. 과연 적절하고 맞는 방향이냐는 지적인데요. 평소 전관예우 근절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안천식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신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사법 가운데 하나로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 판검사 사이 유착과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과 그로 인한 피해를 무수히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에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전관예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기에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일정한 직위 이상 보직에 재직 후 퇴직한 판검사 등은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을 애초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각급 법원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변호사 등록 제한 대상입니다. 검찰에선 검찰총장과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장 출신은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있고 새로 발족하는 공수처 처장 및 차장, 경찰도 경무관 이상 고위직은 변호사 등록 제한 대상입니다. 또 다른 축은 변호사 등록 심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이미 변호사 자격 등록이 돼 있는 판검사의 경우 현직을 나오면 등록 심사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개업 신고만으로 변호사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이 있는 판검사의 경우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 심사를 유예해서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가 전관이 되는 걸 미연에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일단 비리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 심사를 엄격히 하자는 내용엔 법조계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장이나 법원장 등 일정 직위 이상 출신들의 변호사 등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엔 반대 기류가 분명합니다. 그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판검사가 됐을 때 자신이 변호사 개업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불이익을 주는 거는 그건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전관예우 보고서 등 여러 건의 관련 서적을 펴내는 등 수년간 전관예우 근절 문제에 천착해온 안천식 변호사는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단언합니다. 누구를 뭘 못하게 하는 식으론 전관예우 근절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전관예우 금지 방향을 쭉 보면은 네. 누구 못하게 하게 누구 못하게 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한 번도 효력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이런 방향이
취지는 공감하지만은 방향이 좀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관예우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법불신 문제 해소책으로 안천식 변호사는 판사가 독점하고 있는 판결에 대한 권한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국민참여재판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안천식 변호사의 말입니다. 법관이 사실판단권, 그 법관이 이제 판결을 할 때 사실판단권이라든가 양형 판단권, 또 판결권, 법리구성권 이런 걸 이제 마음대로 하는데 네. 그 중에 모든 것을 법관한테 맡길 게 아니라 네. 일부를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자. 다른 사람의 논의를 거쳐서 행사하게 하자. 이런 부분이 이제 배심 제도거든요. 좀 국민참여재판 제도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나아가 판결에 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안천식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누가 어떤 사유로 어떤 판결을 했는지 비교 검증이 가능하다면 전관예우 같은 꼼수와 불공정이 자리 잡을 공간은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안천식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안천식 변호사는 김용민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면 적절한 수사권과 판결권 행사, 그리고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확보가 중요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전관예우 방지법안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게 뭐 국회 법사위에 관련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관예우 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여러 건 발의가 돼 있는데요. 네.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전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네. 아직 야당에서는 네.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 설립 검찰 개혁과 궤를 같이 하면서 네. 이제 사법개혁 추진 차원에서 이제 여당이 좀 이 전관예우 네. 관련 법안들을 다수 발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대략적인 법안 내용이나 방향은 대동소이하죠. 네, 법안은 좀 여러 건이지만 네. 갈래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백혜련 의원안과 김용민 의원안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원장 혹은 검사장 이상의 이 네.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이제 아예 차단을 해서 전관들의 변호사 활동을 일정하게 제한해 네. 전관예우를 차단하자라는 취지의 법안들입니다. 네. 이제 다른 한 갈래는 정성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네. 이제 이쪽은 좀 징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자라는 취지의 네. 법안을 냈습니다. 네. 뭐 어느 쪽이든 이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네. 전관예우 근절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좀 같다고 보겠습니다. 뭐 정성호 의원 안을 언급하셨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중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네. 이제 변호사 업무 관련해서 네. 한 번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네. 이제 영구제명하도록 해서 몰래 변론이나 뭐 수임료 빼돌리기 등 전관예우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는 잘못된 관행을 네. 좀 강력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징계 사유 발생 후에 네. 이제 휴업이나 폐업을 한 자도 징계의 대상이 되도록 했고 네. 징계 청구의 시효를 결격 사유 기간 중에는 진행되지 않도록 한 점 등도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게 뭐 다른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뭐 정청래 의원, 네. 박주민 의원, 또 최기상 의원 등도 이 정성호 의원 안과 비슷한 취지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은 판검사 재직 중 위법 행위로 형이 확정이 되거나 네. 징계 처분을 받거나 또 그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 네. 이제 퇴직한 판검사는 대한변협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좀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고요. 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좀 네.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퇴임 후에 그 위법 행위가 밝혀졌다면 네. 형사소추 여부와 관계없이 네. 이제 대한변협이 이제 네.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네. 또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네.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대한 등록 네. 심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이제 뭐 부적격한 판검사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네. 퇴직 직후에 이제 즉각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전관예우 방지 효과를 얻자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네. 뭐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도 전관예우 관련한 법안들을 발의하지 않았나요?
네, 이제 뭐 다른 의원들이 변호사법 개정안을 네. 발의하는 방식으로 이 전관예우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면 네. 이제 이탄희 의원은 변호사법이 아니라 이제 전관예우 방지 3법으로 네. 검찰청법, 또 형사소송법, 또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사건 배당 투명화와 또 재판 녹음 의무화 그리고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탄희 의원은 이들 개정안을 전관예우 근절 3법이라고 이제 네.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도 이제 누구나 열람 혹은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이제 검찰의 사건 배당 관련해서는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막기 위해서 네. 사건 배당 기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네. 이제 우리 형사법 절차 특유의 이 불투명함 때문이라면서 네. 거시적인 안목으로 검찰 및 법원의 사건 처리 절차의 좀 불투명성을 좀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전관예우 방지 법안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사법불신 회복, 공정재판 구현 뭐 취지를 잘 살려서 뭐 법안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와 서 씨가 복무했던 부대 지원 장교였던 A대위,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A대위의 휴대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 줄 알고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는데 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졌다면 임용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 주장을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생후 3개월 된 딸을 엎어서 재우고 술을 마시러 나가 15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러 나간 아내는 구속수감 중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학원생들을 계곡 물놀이에 데려갔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나 중학생 1명이 중태에 빠져 1년 넘게 연명치료를 받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원 강사들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한 가정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됐지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9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